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오늘 그동안 나라를 지켰던 고생하신 분들만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이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세대들이 동참을 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3구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원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왜 0.73% 25만 표밖에 못 이겼는지 모르겠다. 보통 한 10에서 15% 이상은 이겨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그 다른 사람한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3구 대선에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기 계시는 부방대 분들과 애국 시민들 노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곳곳에 이런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롤 용지는 생산 시기, 보관 상태 등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는 강릉에도 있었고요. 송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투표지는 이렇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선거관리 규칙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는 흰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 투표, 그 색깔이 다른 거는 다 가짜예요. 근데 그 당시 윤 대통령께서 잘하신 게 안철수가 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종이가 모자랐던 겁니다. 종이가 모자랐던 이 미색 종이들을 막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삼립방박스 투표지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빳빳한 투표지들이 이 개항을입니다. 개항을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6.1 지방선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접혀지지 않은 투표지고요. 이게 사전투표라는 걸 주목을 해보십시오. 이 사전투표는 이런 롤 용지에서 나옵니다. 롤 용지. 롤 용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기능은요. 원상회복은 이렇게 곡선형을 띄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들은 원상태로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원상태는 원칙적으로 이런 롤 용지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재검표인 부산사에서 발견된 건데 하도 그 빳빳한 투표지를 지적을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여기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진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한 번도 안 잡혔던 투표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오산시에는 다 빳빳한데 가운데만 조금씩 접혀져 나오는 거예요. 재검표장에 갈 때마다 참 새로운 신기원의 투표지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지만 그 영등포을 남부지법에 보관된 투표지를 재검표하러 갔을 때는요. 투표함 보관하는 그 봉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뜯어져 가지고 새로운 봉인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웨더 카르텔 일부에 나왔지만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어야 되고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들도 투표함도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도 않는 엄청난 카르텔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함 8개를 보존했는데 하나 또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서는 법관이 왕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대법원에서 민유수기가 대법관인데 그 소송 대리인이 막 뭐라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투표함 안 까겠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도망천 이른바 빤스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저희들이 무수히 많은 증거 보존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증거 보존을 할 때 사진을 아예 못 찍게 했습니다. 제가 영등포울 사진은 거의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제가 각서를 썼거든요. 조재현이 대법관이라 부르고 싶도 싫은데 조재현 대법관이 사진 촬영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진 촬영만 하려고도 1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박주현 너는 찍어도 되는데 오픈하면 안 된다라고 각서를 강요를 해가지고
그토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서도 사진을 처음에 못 찍게 했다가 결국에 찍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주로 찍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주로 찍었는데 그 많은 촬영 사진 찍은 것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연수을이 나왔을 때 그 어떤 투표지들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바꿔진 투표지들인데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예, 대법관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뭐 민뉴스 빵스런 되기도 하고 지연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고 민사 소송까지 제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그 선관위 직원들이 아까 붙어 있는 투표지를 막 제곱뼈 때 뜯는 걸 보고 분노하셔가지고 오산시 그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에서 대노하셔가지고 뜯지 마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정도로 재검표장에서 그들이 했던 행각들은 정말 양심을 팔아먹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노태악이 그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있는데 노태악, 오정화 이런 특별일부 김선수, 오경미 이 뒤에 있는 네 명이 요 뒤에 밀실 뒤에 숨어가지고 가져오면 유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전부 다 유효 처리했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투표 관리관 도장 그 구멍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유효. 근데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록에 도장을 못 찍어서 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유효. 파주을 같은 경우에는 투표록에 친히 20장을 도장을 안 찍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장에는 도장 안 찍은 투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춧잎하고 조금 전에 빨간 하살표 투표지는 투개표록에 전혀 없는데 새로운 게 나왔고요. 투표록에 20장을 못 찍었다라고 한 투표지들은 없어졌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는 것은 있는. 여러분 이거 뭐겠습니까? 투표함 보관 장소도 바뀌었죠. 바꿔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증을 막 이런 걸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날 들어가가지고 그 중앙선관위에 가가지고 한 게 선관위 PPT 한번 본 게 전부였고요. 김상환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딱 김상환이는 저녁 6시 되니까 바로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게 증거 보존의 현상이다. 판결문에는 2020년 12월 14일 검증한 결과 이렇게 냈는데 검증 가가지고 선관위 PPT 거짓말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젓이 하고요. 사실 이 투표록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지 같은 게 여러분들 이 빳빳한 투표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러면 수천 장이 수만 장이 되는 이 투표지 형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장, 두 장 이런 그것도 바꿔진 의혹이 있는 투표지를 가지고 감정인이 보니까 접힌 자국이 있더라. 이게 유효 판결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있는 검증사항과 같은 사실조회 신청을 이번 2024년 선거 무효소송에 이런 것들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소선상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고한 자 중 사전투표한 사람 수와 관련된 작성 서류 및 중앙시도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 왜냐하면 선관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몇 표 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편 접수한 우편 투표 관련 작성 서류 및 몇 개를 보냈다 이런 것들 소지하지 않습니다. 투표함에 우편 투표 넣는 방법 이것도 소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투표 마감 시 공개한 투표소와 투표한 개함 후 개표한 투표소에 따라 변경한 투표소 관련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다 없대요. 다 없대요. 그럼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인 명부는 있으니까 내놔라라고 얘기했더니 소지하고 있는데 못 주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수 선거인의 개인정보. 제가 이거 지금 이 판결문에 대한 비판책이 이번 1월 20일 날 나올 겁니다. 도태우, 우리 윤용진, 현성남, 박주현 이렇게 4명이 저술한 이 판결문에 대한 비판책이 그래서 어제 밤에 마지막까지 그거 작성을 한다고 좀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래 봅시다. 이거는 이제 하면 되겠지. 소송에서 형사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달라고 했냐면은 막 이런 선거인수 투표수 이런 거 관련된 자료를 했는데 여기는 또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못 줍니다. 안 줍니다. 또 없다고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판을 끝내버려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우편 투표 관련해가지고 요것들을 다 요청을 했었거든요. 2020년 10월 달에 제가 제출을 했는데 사실조회도 독촉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답변을 안 해줘가지고 이래 사실조회도 독촉도 몇 차례는 해요. 몇 차례는 했는데 안 줍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를 받은 연수구에 이제 2293통인데 실질적으로 그 투표 수가 2만 5개 뭐 이렇게밖에 안 나가지고 260 몇 표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달라라고 했는데 아예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래놓고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 상임위원이나 이 선관위하고 이 법원이 유착관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냥 재판을 얼렁뚱땅 해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이래놓고 선관위는 할 말이 없잖아요.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걸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형사기억종에 대해서는 반박이 없이 감정의 본결과 일부 접힌 자국이 있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저는 대법관이 정말 처음에는 이 재판 시작할 때 한 100일이면 끝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지는 영장 발부나 재판 진행 상황 보면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이 대법관부터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지금 미국 행정 제재 대상이에요. 지금 CIA 신고가 유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똑같은 현상으로 부정선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는 대법관들을 고발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혹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벌어진 이 스탑 더 스틸 그거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법관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을 똑바로 진행했다면 이런 무도한 정권 저런 진짜 반란군, 진짜 내란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민심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네.